중도금, 지연배상금, 지체배상. 그리고 잔대금, 원금이죠. 이건 원금만입니다. 왜냐하면 동시행이니까 2월 2, 3, 4, 5, 6이 가져도 지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중도금, 원금, 중도금에 대한 여기서 두 달치 이자, 잔금, 원금 요 세 가지 지급 채무와 등기소득 여부가 동시이행관계. 이걸 많이 출제하죠. 밑에 판례 학습합니다. 자, 매수인 을이라고 놓고 을이 선 먼저 이행해야 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출근나간다. 잔대금 지급 기일 4월 1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제 매수인 선 이행 의무자 있던 매수인 을도 동시행 주장합니다. 세 가지 의무. 중도금, 원금 및 이가 중도금이죠. 중도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 2월 2일부터 잔대금 지급일 4월 1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 지급 채무, 원금 채무는 매도인 갑의 소유권의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계약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나 이거 읽지 마세요. 왜? 임의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선이행 의무자도 나중에 상대방의 채무에 변제기가 도래하면 동시행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다음 장 넘어갑니다. 그리고 3번. 3번은 단순한 이행 청구를 해야 됩니다. 갑이 단순하게 이행 청구만 해야 읽어나간다. 상대방 갑이 채무 이행 또는 채무 이행 제공하지 않고서 단순히 잔금 이행 청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면 동시행 주장 못해요. 단순한 이행 청구만 해야 됩니다. 자, 4번도 중요 표시하고 수령지체 동의어 적어보세요. 채권자 지체입니다. 채권자가 수령 안 하는 걸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라 그래. 채권자 지체했던 사람도 나중에는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는 거죠. 항변이죠, 변. 자, 항변이라는 뜻은 이게 옛날에 이제 말로써 대항한다 이런 말. 항변권, 주장권입니다. 말로 주장하는 걸 항변이라 그래요. 자, 읽어나간다. 자, 과거에 수령지체에 빠진 적이 있더라도 동시행항변권 상실하지 않는다. 중요 표시. 예컨대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를 교부했어요. 그럼 갑이 등기서를 가져오면 을은 수령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수령 안 해주면 수령지체가 되죠. 등기서류를 교부했는데도 매수인 을이 수령을 거절하여 이행지체가 아니라 수령지체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행을 수령으로 바꾸세요.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에도 나중에 매도인 갑이 재차 다시 적법한 이행 제공 없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을에다가 줄 긋고 한 번 수령지체자 을도 그 동시행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원본 판례 보세요. 판례 학습합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갑이 먼저 한 번에 이행의 제공은 현실의 제공이 원칙입니다.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즉 등기서류를 가져왔어요. 하면 상대방이 등기서류 수령해야 되는데 수령 안 했어. 상대방 매수인 을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심표.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을이 가지는 동시행항변권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동시행항변권은 존속한다는 겁니다. 자주 나와요. 자, 이거 보세요. 자, 한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지체를 했던 자도 나중에는 동시행항변 행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수령지체에 한번 빠졌던 자도 나중에는 동시행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체하고 동시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음 오른쪽 3. 효력 중요 표시. 효력이 가장 중요하죠. 1. 이행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능입니다. 동시행항변권은 상대방 갑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입니다. 등기소리 들고 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연기적 항변권이지 영구적 항변권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행을 연기한 항변권이라고? 상대방이 뭐해 올 때까지? 이행 제공할 때까지. 다음 2번. 항변권은 주장해야 재판해 줍니다.
법원이 직권 재판 안 해줍니다. 그 점 조심하고. 동시행항변권은 이를 주장했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심표.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직권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에 주장했다면 법원이 무슨 판결하느냐? 출근하거나 법원은 원고 일부 성소 판결 동의어 상환 이행 판결 동의어 상환 급부 판결합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죠. 이게 무성부 판결이라는 거예요. 무성부. 자, 갑은 2월 1일 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을은 2월 1일 날 잔대금 지급하기로 했어요. 잔대금이 5천만 남았다고 하죠. 근데 을이 5천만 안 주니까 갑이 매도인이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제기한 사람 원고라 그래요. 소송 제기한 사람. 소송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라 그래요. 제기당한 사람. 자, 민사소송에서는 피고라 그러고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라 그럽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이제 검사가 되는 거고 민사소송에서는 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원고가 금 5천만 원 지급하라 소송을 제기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 당신 왜 돈 5천만 원 안 주느냐? 아니, 갑이요. 자기는 이행기에 이행 제공 안 했어요. 등기 서류를 안 넘겨주니까 나는 장갑 안 줍니다. 라고 을이 동시행항변을 주장 같은 말 원용했어요. 자, 원용한 판사가 이제 무슨 재판을 하느냐 하면 상환, 서로 교환해서 급부하라. 상환, 급부 판결합니다. 상환, 급부. 자, 급부 이제 같은 말이 이제 이행입니다. 상환, 이행 판결, 상환, 이행. 같은 말이에요. 판결. 자, 상환 거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원고 일부 성소 판결이죠. 원고 일부 성소 또는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합니다. 이 무성부 판결이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 그와 상환으로, 그와 교환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럼 이쪽 판결은 원고가 성소죠. 이쪽 판결은 원고가 패소란 말이에요. 원고 일부 성소, 일부 패소. 같은 말은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판결의 종류를 한번 보죠. 그럼 무슨 판결하면 안 되느냐? 자, 원고가 100% 지는 걸 청구 기각 판결이라고 그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기각. 이걸 갖다가 이제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라고 그러죠. 원고가 100% 지는 청구 기각 또는 원고 100% 패소 판결입니다. 요걸 하는 게 아니고 청구 기간이나 원고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 거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을 해야 됩니다. 원고 일부 성소 판결한다. 그 다음 3번이 가장 중요한 이행 지체가 불성립, 저지된다는 거죠. 정당한 이행권, 거절권이니까. 상대방 을의 이행 청구 거절권은 합법적 정당한 권리이므로 이행기에 을이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행 지체가 성립 안 되니까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자도 청구당하지 않습니다. 4번은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못합니다. 자동채권이 뭔지는 차후에 강의하겠어요.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퉁치지 못한다. 자, 거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4번 갑니다. 자, 성립 여부입니다. 인정 범위에서 자, 가리고 1번. 자, 민법에 명문으로 동시행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대개 자, 동시행항변권은 대개 이제 공평의 원칙에서 인정해요. 자, 갑도 의무가 있고 을도 의무가 있으니까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게 공평하잖아요. 대개 이제 보면 대표적인 내가 이제 원상회복 의무 있죠. 원상회복 의무 사이에는 대개 동시행입니다. 원상회복 의무.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원상회복 일종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동시행입니다. 서로 가보죠. 1번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원상회복 해줘야죠. 서로 동시행입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
제공하고 명도는 누구의 의무죠? 전세권자의 의무죠. 그리고 뒤에 전세금 반환 의무는 누구의 의무죠? 설정자의 의무죠. 이 두 가지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이라고 딱 박혀 있어요. 이번에 원상회복 나오네요. 계약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하고 손해배상도 동시에. 2번도 마찬가지. 2번이 두 개네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으로 반환과 손해배상도 동시이행. 그 1, 2, 2, 그 세 개만 좀 정리하세요. 오른쪽 2번 와서 우리 특별법에서 동시행이 두 개 나옵니다. 1. 주택하고 상가도 같이 갑니다.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그럼 서로 원상회복 해줘야죠. 임차인은 목적물 인도해주고 임대는 못 올려줘야죠. 보전금 반환 의무가 동시행입니다. 자, 이번 가등기 담보에서는 청산금 지급 채무하고 이전 등기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입니다. 3단계에서 동시행이죠. 다음 가장 중요한 게 3번이다.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 이걸 답으로 더 많이 내요. 외워야 됩니다. 1. 변제 앞에는 채무가 생략된 말이죠. 채무 변제하고 영수증 교부받는 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여러분들 식당에서 밥 먹고 카드로 채무 변제하죠. 영수증 교부받잖아요. 서로 동시행입니다. 그 뒤에 거 조심하고. 그러나 채무 변제와 채권 정서 반환은 동시행이 아닙니다. 채무 변제하면서 영수증 달라고 해야 되지 채권 정서 달라고 그러면 너네 민법서에 누구냐 묻는단 말이에요. 김씨입니다. 그러고 조용히 나오세요. 뭘 받아와야 돼? 영수증만 받아와야 돼. 채권 정서는 없어요. 식당에. 민법 잘못 배운 사람이야. 다음 2번 아까 했던 거네요. 2번 읽어보고 3번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서로 당사자 상환에 부당이득 빠졌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동시행입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쌍방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입니다. 다음 4번 동시행 관계를 부정한 판례. 여기서 뭐부터 먼저 외워야 되느냐 하면 자 3번하고 5번은 같이 묶으세요. 3번, 5번. 네, 3번, 5번. 요 3번, 5번 묶어가지고 자 조금 읽어드릴게요. 채무 변제가 선이행이고 이게 바로 피담보 채무입니다. 담보물건에서 피담보 채무 변제는 먼저 이행이고 담보물건 말소, 담보물건 등기 말소는 후이행입니다. 선후관계죠. 이거는 부종성 때문에 그래요. 돈을 먼저 갚고 저당권 등기는 나중에 말소합니다. 자, 3번 간다.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고요. 피담보 채무 변제가 선이행이고 저당권 등기 말소는 후이행입니다. 선후관계야. 부종성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도 특정 채무담보를 위해서 격려했던 자주 묻는다.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양도담보라 그래요. 우리 가담보에서 배웠죠. 양도담보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 말소 의무가 후이행이고 뒤에 피담보 채무 변제가 선이행입니다. 자, 그래서 피담보 채무 변제가 선이행이고 저당권 등기했다면 저당권 말소, 양도담보 등기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가 후이행 관계야. 선후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4번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주임법에서 조심해야 돼요. 주임법 몇 조는 필요 없고 주임법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했을 때는 임차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고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후이행입니다. 조심해야 돼. 아까 임대차가 종료되면 뭐하고는 동시행이라고 그랬죠. 임차물 반환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행이죠. 근데 임대인이 동시행으로 돈 없다고 보증금 안 빼주니까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했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때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고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무슨 의무다? 후이행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올라옵니다. 이제 요거는 또 중개사법에서 배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신청 협력 의무가 선이행이에요. 허가신청 협력은 먼저 선이행이고
매매대금 의무가 후이행관계입니다. 선후관계입니다. 동시행이 아니다. 자, 그럼 정리되겠죠? 2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 의무가 선이행, 3번에서는 채무변제가 선이행, 4번에서는 보전금 반환이 선이행, 5번에서는 채무변제가 선이행이고 나머지는 후이행관계입니다. 자, 동시행이 아닌 게 외우기 좀 쉽죠, 그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 했네요. 다음 페이지 한 문제 풀러 갑니다. 아직까지는 안 풀릴 거예요. 집에 가서도 혼자 푸니까 안 나오니까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동시행에서 틀린 것. 자, 1번. 동시행 환경권은 자, 계약법이야, 물권법이야? 계약법이죠? 계약법 무조건 임의 규정이 떠오르라 그랬어요. 거기 1번 얘기입니다. 동시행 환경권은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하는 당사의 특약은 당연히 뭐하다? 유효하다. 계약법을 공부할 때는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계약법에서 자, 무조건 특약이 우선하는 거예요. 특약. 근데 특약이 우선하지 못하는 게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임대차에 가면 편면적 강행 규정이 11개가 나와. 그거 빼고는 전부 임의 규정이에요. 반대 특약이 우선한다. 그러면 교과서가 팍 줄어든단 말이야. 여러분은 하는 데만 외워야 돼. 위험보단도 임의계약이다, 뭐 임의 규정이다, 동시행함께도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뭘 그렇게 외워야 바보같이. 머리도 나빠 죽겠는데. 나이 40, 50 먹어가지고 술 먹고 담배 먹고 머리가 나빠졌는데 어떻게 외워져? 안 외워지지. 시험에 나올 만큼 외우란 말이야. 계약법 무조건 임의 규정이다. 배제 특약은 유효다. 다음 2번 아까 판례네요. 동시행 악명권은 원용 같은 말 주장이라 그랬죠.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 고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원은 직권 고려 안 해줍니다. 심판할 수가 없다. 3번 조금 전에 설명한 거네요. 동시이행관계는 채무 중 일방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속하죠.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행관계가 계속 있다. 판례. 4번도 판례 조금 전에 설명한 거예요.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어디에 빠졌죠? 수령 지체 같은 말, 채권자 지체에 빠진 상대방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그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청구한 경우는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와 같이 한 번 지체에 빠진 상대방도 상대방이 또다시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청구하면 항변할 수 있다. 답이 4. 5번은 아직 안 배웠어요. 안 배웠으니까 5번은 차후에 갑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제3절에 위험부담. 자, 적으세요. 땡땡. 적어놓고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의 효과. 누구의 잘못이 없어야 돼?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의 효과.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그 관련 조문 537조 보세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입니다. 자, 위험의 동그라미 쳐. 위험 이퀄 불이익. 반대급부의 불이익. 반대급부의 불이익을 누가 부담하느냐. 자, 읽어 나간다. 쌍무야 편무야? 쌍무죠. 아까 쌍무계약의 특질 2개 뭐라 그랬죠? 동시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 이 2개예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에 주관한다.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후발적 불능이 된 때는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뒤에 적으세요. 갑의 채권 채무 소멸, 을의 채권 채무 소멸 이렇게 외웁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채무자 갑도 채권 채무가 소멸하고 채무자 을도 채권 채무가 소멸해서 채무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거죠. 자, 보죠. 1월 1일 날 이 집을 1억에 매매했어요. 자, 그리고 2월 1일 날 이행기를 정했죠. 그죠? 변제기. 근데 이 중간에 자, 1월 15일 날 자, 위험부담은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귀책 사유 없이 즉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됩니다. 1월 15일 날 가옥이 멸실되죠.
그런데 후발적 불능이죠.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는 이행이 가능했고 1월 15일부터 불가능하니까 후발적 불능입니다. 멸실되는데 요 멸실에 대해서 채무자, 매도인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잘못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태풍, 지진,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이 제3자 병의 방화 또는 이웃집의 화재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웃집 화재. 그러니까 채무자 갑에게는 잘못이 없어야 돼. 이렇게 됐을 때 갑의 채무가 소멸합니다. 갑의 채무. 갑의 채무가 뭐죠? 가옥, 인도 채무죠. 명도할 채무가 소멸한다. 채무도 소멸하고 그 다음 반대로 자 쌍무계약의 상대방 을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채무 1억 채무죠. 소멸한다. 이게 이제 채무자 위험부담. 원래는 갑은 돈 얼마 받기로 했어요? 1억 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기 잘못 없이 태풍으로 집이 날아가 버리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갑이 돈 못 받는 위험, 불이익을 갑이 부담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상대방의 채무는 갑으로 봐서는 채권이 되는 거죠. 갑의 채무는 을로 봐서는 채권이 되죠. 결국은 갑의 채권 채무 소멸, 을의 채권 채무 소멸이 됩니다. 빠이빠이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배 문제는 발생하죠. 왜?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위험부담에서는 손해배상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돼. 그럼 조금 어렵게 갔는데 이렇게 가요. 자, 사실은 채무자 위험부담은 얘도 잘못이 없고 얘도 잘못이 없어야 돼요. 보세요. 태풍, 지진, 제3자 병의 방화, 이웃집의 화재 둘 다 잘못이 없이 후발적 불능되면 둘 다 잘못 없으니까 빠이빠이 헤어지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갑은 돈을 못 받으니까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거야. 위험이 사실 이게 손해야. 손해인데 손해라고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왜? 손해를 번역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고의과실이 있어야 손해란 말을 쓰니까. 그래서 위험이라고 이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걸 위험이라고 번역하니까 여러분들 그 운전할 때 데인지로 위험 데인지로 갖고 이제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불이익입니다. 이게 불이익이고 부담을 갖다가 감수라고 번역했으면 굉장히 편했을 거야. 누가 불이익을 감수할 거냐. 지 잘못도 없는데 불이익이 돌아왔을 때 갑한테 불이익을 줄 거냐 을한테 불이익을 줄 거냐. 우리 민법은 누구한테 불이익을 준다?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니까 1억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이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가 있어. 이제 예외적으로 자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두 가지. 얘가 잘못했던 거, 얘가 잘못한 거. 얘가 잘못한 거. 그때는 갑은 을에게 1억을 청구할 수 있다. 얘는 집은 못 받고 돈만 뺏기니까 얘가 불이익을 당하죠. 두 가지는 조금 이따 외웁니다. 원칙은 채무자 위험부담. 다시 한번 읽어보죠. 537조.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 갑의 채무가 당사 쌍방 갑과 을 둘 다 책임 없는 사이로 후발적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1억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갑과 을의 두 사람 다 채권 채무 소멸입니다. 자, 그럼 1의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맨 위에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줄거세요. 포인트 나왔어요. 누구의 잘못이 없어야 돼? 채무자 갑의 책임 없는 사이로 후발적 불능돼야 돼. 후발적 불능되어 소멸한 경우에 심표. 그에 대응하는 쌍무계약이니까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 을의 채무의 운명이 어떻게 해다가 가로 열고 소멸 또는 존속. 소멸 또는 존속하는 문제를 위험부담 문제라 그래요. 을의 채무도 소멸하면 채무자 위험부담, 을의 채무가 존속하면 채권자 위험부담이에요. 예컨대 AB를 갑과 을로 바꾼다. 갑과 을 사이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후발적이 돼야 돼. 이웃집의 화재, 여기 몇 개죠? 이웃집의 화재에다가 태풍, 지진, 병의 방화, 이웃집의 화재 등. 그러니까 갑이 잘못이 없어야 돼. 태풍, 지진, 병의 방화, 이웃집 화재 등으로 등이 발생하여 주택이 소실된 경우 심표. 매도인 갑이 매매 목적물 인도와 등기전을 할 수 없게 된 때 매수인 을의 1억 대금 채무가 소멸하느냐 또는 존속하느냐 문제입니다. 소멸에다가 줄 긋고 채무자 위험부담.
존속에도 줄 긋고 채권자 위험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의 채무도 소멸하면 채무자 위험부담, 채권자의 채무는 존속하고 있다면 채권자 위험부담. 그 뒤에다가 대가의 위험부담. 대가 같은 말 반대급부죠. 반대급부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입법주의에서 두 번째 줄 긋죠. 우리 민법은 누구주의를 원칙으로 하죠? 채무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이 원칙이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1번의 원칙이 채무자주의. 자, 우리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갑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줄 것입니다. 채무자 갑은 원칙적으로 채무를 면한다. 면한다 같은 말 소멸한다. 소멸하고 상대방 을에 대한 반대청구권 1억 반대청구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결국 채무자 갑의 채권 채무 소멸, 상대방 을의 채권 채무도 소멸하니까 채무자가 1억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으니까 채무자가 위험부담합니다. 이 요건에 1. 자, 귀책사유 없는 불능합의 후발적 넣으세요.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 돼야 됩니다.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급부가 쌍방 갑을의 귀책사유 없이 고의과실 없이 후발적 불능이 돼야 됩니다. 귀책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후발적 불능에서만 위험부담 문제 발생합니다. 아까 했지만 원시적 불능은 위험부담이 아니라 무슨 문제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됩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후발적 불능에서 귀책 사유 없으면 위험부담입니다. 3번 효과에서는 1번만 기억한다. 대가 청구권, 대가 같은 말 반대급부 청구권. 반대급부 청구권 1억 청구권 소멸. 자, 채무자 갑은 자기의 급부를 면하는 대신 반대급부 1억을 청구할 수가 없다까지만 정리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와서 맨 위에 4번을 이렇게 바꿔. 예외적 채권자 위험부담. 4번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예외적 채권자 위험부담. 자, 예외적. 자,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한 부담은 채권자가 잘못한 두 가지입니다. 자, 조문 조금 이따 보겠지만. 자, 이번에는 을이, 자, 1월 15일 날, 자, 갑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 을이 이제, 휘발유가 불 질러버렸죠. 을이 불 확 쏴질러버렸어요. 을의 고의과실, 을의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된 거죠. 얘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돈 1억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갑이. 두 번째는, 자, 갑이 을에게 2월 1일 날 등기수를 가져왔어요. 등기수를 가져와서, 야, 등기수 가져가라. 빨리 등기하러 가라. 라고 했는데 얘가 등기수를 받았다면 소유권 넘어왔을 텐데 수령을 안 했죠. 수령 지체했어요. 저 수령 지체하니까 이제 등기수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한 3일 있다가 2월 3일 날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하게 되면 얘가 잘못했으니까 돈 1억 출하는 거죠. 두 가지를 암기해 줘야 돼요. 조금 밑에 538조 보세요.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자, 줄 긋는다. 채자 앞에 1.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권자 을의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된 때는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1억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채권자의 줄 긋죠.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된 때도 같다. 요건 두 개. 첫째,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거나, 두 번째,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되면 갑은 을에게 1억 청구할 수가 있다. 다음 제2항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돼. 전항의 경우가 줄 거세요. 채권자 위험부담의 경우에 채무자 갑은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여기 이익이 부당이득이야.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부당이득은 당연히 반환해야 돼요. 우리 법에서는 부당이득은 반드시 상대방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의 설명해서 한번 더 읽어보죠. 2개. 채권자 을의 책임 있는 사이로 이행 불능된 때 을이 불질러 버렸어요. 2번째, 채권자 수령지체 중, 를자간 중, 수령지체 중, 르를 중으로 바꿔야 된다.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이로 후발적 불능이 된 때 채권자 을이 위험 부담합니다. 즉, 채무자 갑은 반대급 채권권 1억을 상실하지 않는다. 거기 적으세요. 이때는 갑의 채권은 소멸, 갑의 채무는 소멸, 을의 채무는 존속함 이거죠. 채권자 위험 부담은 어떻게 된다고? 갑의 채무는 소멸하고 을의 채무는 존속한다. 이게 채권자 위험 부담입니다. 갑은 가옥을 이행할 의무가 소멸했어요. 근데 갑은 을에게 집값 1억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채권자 위험 부담이에요. 누가 잘못했으니까? 채권자가 잘못했죠? 요건 갑니다. 2. 동그라미 1번에 채권자 을의 책임 있는 사이로 인한 불능 앞에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후발적 불능. 다 동그라미 2번 내려오죠. 채권자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 채권자 지체 같은 말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그럼 3번에 효과가죠. 효과 땡땡 적어. 갑의 채무 소멸, 을의 채무는 존속 이렇게 됩니다. 채무자 갑의 채무는 소멸하지만 채권자의 채무는 1억 채무는 존속합니다. 자, 줄거끄럼. 채무자 갑은 자신의 급부 의무, 가옥 급부 의무를 면하지만 심표, 반대급부 청구권 1억 권리를 잃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1억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면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자, 요 정도 기억을 하고요. 자, 다음에 확인학습은 좀 많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보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제3자를 위한 계약합니다. 조금 쉬었다가.